제 채널에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다양한 대처법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레이락처럼 평화롭고 온건한 대처법도 있지만 관계 초반에는 분노를 표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식의 강력한 대응법도 있죠. 다양한 대처법을 숙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안전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례하게 해서라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이라는 덕목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더라도 그 친절이 나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 최대한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대리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꾸만 선을 넘는 박 대리의 행동 때문이죠. 이 대리, 나 내일부터 휴가거든? 나 없는 동안 이 일 좀 대신 처리해줘. 부탁해. 어제는 버럭 화까지 낼 뻔했습니다. 박 대리가 휴가를 가면서 자기 일을 이 대리한테 떠맡겼던 거예요. 대체 업무 지정자가 따로 있는데도 굳이 자신에게 일을 넘기고 가는 심사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대리와 박 대리는 원래 회사에서 서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허물없는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박 대리는 이 대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열일을 제쳐놓고 기꺼이 도와주던 사람이죠. 지나칠 만큼 친하게 지내다 보니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박 대리는 이 대리에게 아무거나 다 부탁하며 떠맡겼지만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대리는 박 대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대리는 박 대리에게 칼같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느라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도 종종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여타 다른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만으로는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대처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인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대리가 자기 자신의 성격을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리가 평소에 원래부터 사람들 앞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맞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리가 박 대리에게 정색하고 선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박 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한은 이 대리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 대리가 부탁을 거절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경우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에코이스트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매몰차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보통 사람일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색하며 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차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조차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마음 편하게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거절당했을 당시의 심정을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그렇게까지 불쾌했었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불쾌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이유가 상식적이라면 금방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들 괜찮아져요. 거절당했을 때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거절하는 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평상심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만한 일로 인간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에 대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대리가 나르시시스트가 맞는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일 박대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이 대리가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거절했을 때 박대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것을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린다거나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얌전히 지나가더라도 이후에 타이밍을 봐가면서 비열한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대리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박 대리가 계속해서 괴롭힐 때 그때 이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상식적으로 거절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상대 앞에서는 사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보복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해요?의 저자 바바라 베르크하는 일상생활에서 외교적으로 거절하는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 3단계 문장 전략을 고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 우리의 영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되죠. 3단계 문장 전략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전달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도우려 했다는 의도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정리해보자면 의도를 선하게 해석해 주면서도 그 속에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담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대리의 경우 이 3단계 문장 전략을 적용해서 박 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죠. 내가 제일 믿을만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해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영향이 가서 아마 둘 다 망쳐버릴 거예요. 둘 다 망쳐서 회사에 손해가 가면 그거를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 대리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 일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박 대리님이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네요. 이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어질지 모를 말싸움을 방지하고 상대방과 조금 더 명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방식조차 통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대의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말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 옆에 계속 있다가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봐야 한다면 최대한 만남의 횟수를 줄이시고 제 채널의 정서적으로 거리두는 법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 외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대처법들을 또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평소에 거절을 잘 못하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현명하게 거절을 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일부러 거절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고 거절해도 될 만한 상대방을 물색하며 거절에 이르는 구체적인 대화를 미리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거세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겠죠. 마음 단단히 먹고 거절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해 상처를 입으면 곤란하니까요. 상대의 거절을 수용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줄기차게 해대는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능숙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늘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